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전이 진짜 없는 거야. 관객 수가 0.78%인 거야. 이번에 21번째 과태부이고요.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죠. 현재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이제 4학년 올라왔습니다. 너가 무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 계기? 어릴 때부터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싫어하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성격상 하기 싫어? 하지 마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너 인생 너가 책임져. 약간 방목형이기도 하고 자유를 주신 그렇게 돼서 어릴 때는 생각 없으니까 막 놀아. 하지만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기 직전쯤에 망했다. 인생 망했다. 이제 직감하게 된 거지. 약간 아 이대로 계속 공부를 안 하다가 내가 진짜 집 앞에 있는 대학교도 못 가겠다. 중1 때 아 이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이 진짜 끝장나겠다. 엄마는 그냥 너 뭐 아예 손을 다 뗀 건 아니니까 문과를 가더라도 공부를 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나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몸 쓰는 것도 좋아하니까 일단 뭐라도 해봐야지. 엄마 예체능 할까? 이랬는데 엄마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맨날 다 하고 싶어? 해! 이랬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 해서 미친 듯이 하고 싶은 거야. 딱 마침 집 앞에 무용학원이 생긴 거지. 무용이라는 걸 특정 짓지 않고 그냥 예체능 예체능 쪽에서 몸 쓰는 과 중에서 하나를 해볼까? 우리 집 앞에 체중 최고가 있었어서 사격이나 뭐 리듬 체조 그쪽으로 해봐라 이러시길래 쓱 던지시 예체능 할까? 이랬는데 안 된다니까? 왜? 왜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미 2개를 안 된다고 하고 세우기째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죽어도 해야겠다 이래서 엄마와 한 달 동안 전쟁을 해서 그럼 취미 한 달만 해봐 한두 달 하다 그만두겠지 이럴 줄 알고 시켰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해서 3달까지 엄마가 취미로 시키다가 4달 때쯤에 전공해. 그래서 중1 여름방학쯤에 이제 전공반에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남들과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거의 다 남들은 어떤? 무용과 애들 거의 다 들어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한 5-6살 때부터 이제 여자애들은 국룰처럼 이제 무용학원 다니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전공 온 얘들이 거의 3분의 1? 3분의 1은 이제 부모님이 무용하시거나 부모님이 예체능 계열이셔서 시킨 경우 3분의 1이 본인의 의지로인데 난 본인의 의지이면서도 좀 늦은 편. 선생님이 시켰는데 한 번에 됐을 때 공부를 했을 때는 한 번 했을 때 한 번 된 적이 거의 없었어. 공부는 뭔가 기초가 있고 거기서 디벨롭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뭔가 나는 기초가 없으니까 더 재미없었거든 공부가. 아 나 공부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무용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이거 해봐 라고 했는데 한 번에 된 거야. 아 내가 재능이 있구나 보단 아 내가 재밌어 하구나. 그럼 그때부터 그쪽으로 나가겠다고 마음 먹고 예고를 준비를 했었어? 아니면 그냥 일반고를 갔어? 원래는 일반고를 갈 생각이었는데 우리 집 앞에 사실 예고가 있어. 예고를 가고 싶다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또 안 된대. 선생님 시대 때까지는 예고가 쓰레기라고 마인드가 있으셨던 거지. 무용한 애들이 공부 안 하면 멍청이 돼 라는 게 이제 어른들의 마인드셔서 일반고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무용을 해 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맞는 말이긴 해. 근데 그 당시에는 난 조금 더 다양한 무용한 애들이랑 더 놀고 싶고 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고 한 줄의 커리어라는 생각도 들었어서 나는 선생님이랑 또 한 2달을 싸웠나? 결국 이겨서 그래 그럼 너 일단 시험 봐보고 떨어지면은 인문계 가는 거다 라고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잘 붙어서 예고에 가게 된. 그때 실용무용이랑 너가 하는 무용이 두 갈래가 있는 거야? 학교마다 다른데 또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 근데 광주예고 내가 나온 광주예고는 순수 계열만 있어. 예를 들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이렇게 무용에서는 이렇게 있고 음악도 요즘은 뭐 실용음악과, 실용보컬과 많은데 우리 학교는 그것도 없고 그냥 음악과 하면은 관현악, 현악 이쪽 애들이랑 성악 애들 이런 식으로 무용도 실용 이쪽은 아예 없고 연기도 없어. 들어가자마자 기싸움을 장난 아니지. 시험을 보고 들어가잖아. 근데 나랑 내 친구 한 명 빼고 다 같은 학원 출신이었던 거야. 기본 지식 배경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는데 애들이 이제 선배가 뭐 나온지 알려주고 선배한테 배워오고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고나 할까? 세상이 버려진 느낌. 약간 실기시험 볼 때 난 사실 실기시험 등수 이런 거에 엄청 연연한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 뭔가 경쟁심 이런 것도 엄청 강한 스타일이 아닌데 예고는 어쩔 수 없이 등수가 나와. 그래서 1년에 4번. 난 얘랑 친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색해지고 그리고 뭐 작품이 이제 다 다르니까 내가 이거 할 거니까 하지 마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만약 콩쿠르에 나갔는데 작품이 겹쳤다?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지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간 애가 한 3명? 우리 학교는 32명이었어. 그 친구는 그만두고 미용하러 갔고 한 명은 그냥 아예 스튜어디스 한다고 빠졌고
한 명은 무용 그만두고 다른 거 하겠다고. 일단 무용과 알아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체능이라는 자체는 뭐 목표가 없어. 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로 가기 위해, 대학교에 가고 나면 이제 목표 없어지니까 다들 그만두는 거야. 큰 꿈을 잊고 뭔가 내가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성공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 느낌? 거의 한 15대 1 아니면 12대 1 이 정도? 다 수시로가 아니면 정시도 있어? 다른 과는 뭔가 정시 다 공부 열심히 해서 가는 느낌인데, 우리 과는 정시라고 하면은 수시 다 떨어져 가는 느낌. 우리는 거의 수시라서. 정시도 실기가 있는 건가? 실기 비중이 높고 성적은 한 20-30%? 실기가 한 70%? 자신이 어느 대학교를 가고 싶은지에 따라 달랐어. 이대나 성대 가고 싶다 이러면은 1차가 서류야. 전체 다 받고 나서 성적 커트라인 정하고 거기서 차피 자르니까 이대, 성대, 서울대 이 세 개 가고 싶은 애들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예고 때 다 걔네를 밀어줘. 그래서 예종반 같은 애들은 실기가 100이니까 성적을 거의 신경 많이 안 쓰고. 후회했던 순간은 없어? 많지, 진짜 많지. 많아? 진짜 많지. 아무래도 예체능은 부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선배들한테 갈굼당할 때, 그리고 애들이 다 기가 좀 세니까 여축하고 기 세고 물타기 심하고 이러니까 만약 인문계 갈걸. 근데 그때는 당연히 후회했는데 뒤돌아보고 생각하면은 진짜 그냥 귀여웠던 것 같아. 무용을 계속 할 거면 계속 봐야 돼. 그 업계에서 그 업계는 우리 과는 너무 소수과니까 건너 다 알고, 내 소식을 말을 안 했어도 다른 타인이 그 내 소식 전해주고, 약간 눈덩이 불리듯이 엄청 빨리 불어나고. 지원을 어쨌든 대학 지원을 하면은 다 똑같이 지원하겠네요. 비슷하게. 거의 다 그냥 본 따라하기라는 게 또 우린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가서 또 만나겠네. 한두 명쯤. 또 만나. 같이 붙은 친구가 소개시켜줘. 야, 얘 너랑 같은 학교가. 우리 학교에서 너네 학교 누구누구 가는데 같이 지내? 친하게 지내? 이렇게. 근데 이제 1, 2학년 때는 학교에 정이 안 들었어. 코로나권인 것도 있고 이상하게 정이 안 드는 거야. 막 내가 계속 재수할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있었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못 본 느낌? 그래서 뭔가 여기 갇혀있고 이래서 막 너무 답답하고 그만두고 싶고, 나 전과할 거라고. 근데 3학년쯤 되니까 이제 무용과 말고 다른 과를 알게 되면서 학교에 정이 붙으면서 그래도 오길 잘했다.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났고, 내가 다른 학교 갔으면 못 만나봤을.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예고 가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야. 무용과라는 과는 너무 좁고, 너가 지금 안 봐도 대학 가면 보고, 대학 그만두고 무용단 가도 보고 못하러 계속 그 과 안에 갇혀 있으려고 하냐. 20살 때 생활은 어땠어? 20살 때? 근데 난 생각보다 건전하게 살았어. 생각보다 술을 별로 안 먹고 엄마한테 지원받는 게 싫었어. 더 예체능과 자체가 워낙 돈이 많이 드는 그치. 과니까. 아니, 나 성인 되자마자 내가 알바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돈 벌기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 버는 건 더욱더 힘들고, 이 정도의 노동을 해도 이 정도만 벌린다는 게 나는 너무 속상하고, 내가 그동안 들었던 레슨비, 과외비 뭐 이것저것 다 했던 게 안 되겠다 싶어서 20살 되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나 지원 안 받아도 되니까, 어차피 기숙사 살았고 이래서 지원 안 받아도 되니까 용돈 안 줘도 돼, 나 알아서 살아볼게 이렇게 하고 알바를 하는데, 내가 쓸 만큼 돈을 벌려면 알바를 3개씩 내야 되는 거야. 20살이니까 놀고 싶기도 하고 옷도 막 입고 싶고 이러니까 그걸 다 충족을 시키려면은 밤낮 없이 쓰리잡을 뛰어도 남는 돈이 수중에 달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남아. 적금을 들어도 20-30만인 거야.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래서 이번 연도는 열심히 돈을 벌어보자 이러고, 1학년 때는 열심히 돈 벌었어. 그 이후에 2, 3학년 때 생활은 어땠어? 그래서 1학년 때 후회를 했지. 너무 알바만 했구나. 그래서 목표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소소하게 적금 만기 채우기라는 목표를 세워볼까? 이러고 이제 만기를 채우면서 놀 걸 다 놀았어. 이제 노는 게 추가되네. 추가됐지. 수업 방식은 어때? 무용과는 한국무용을 전공하면은 발레랑 현대무용이 부전공이야. 그러니까 난 한국무용만 배우고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발레랑 현대무용을 배워야 돼. 그리고 뭐 가끔 연기시키시는 쌤들도 있어. 발레 할 때는 넌 공주야, 지금부터 공주고 너는 지금 잠자는 숲속의 미녀야. 나가 중간에 소리 지르라 하는 쌤들도 있어. 막 이론도 당연히 배우라고 아크로바틱 이런 거 시키는 거. 요즘 약간 시대가 무용과 서커스를 혼합해서 종합예술을 만드는 게 약간 전 세계 무용계 트렌드? 한국 무용은 또 국악과 합쳐져 있는 거니까 장구, 북 다 칠 줄 알아야 되고,
꽹가리 이런 것도 배우고 가야금 이런 것도 배워. 엄청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용만 하고 싶은데 무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약간 우리 학교의 그런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만족이 어때? 난 개인적으로는 좋긴 해. 이것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라서 뭔가 다양한 걸 계속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다양한 걸 할 줄 알아야지 뭔가 나중에 누군가 나한테 이거 할 줄 알아? 라고 했을 때 아 해봤어요 라는 조금의 희망이라도 걸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이 아니요 저는 이것밖에 못해요 라고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도 마저 놓친 거니까. 주변에 진짜 진심으로 무용을 생각해서 원하는 사람이 비중은 어느 정도? 무용에 진심이고 이과로 진로를 계속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학년에 한두 명? 근데 이게 진짜 무용이 비전이 없다고 내가 맨날 느끼는 생각 중에 하나야. 진짜 아 비전이 진짜 없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무용단 수가 많지 않아 생각보다. 왜냐면은 뭔가 미술이나 음악처럼 대중화되어 있는 예술은 아니잖아. 뭔가 내가 취미생활로 뮤지컬을 보러 가지만 취미생활로 발레를 보러 가진 않거든. 무용 공연 티켓 퍼센트지가 0.78%인가? 1%가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확률이. 다들 무용단 생각 일단 접어. 내가 그만큼 확신 있고 그만큼 잘하지 않으면 일단 무용단 생각을 접는 게 절반 이상이고 거의 다 유아발레 이제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발레 수업 해주기. 발레 수업 해주기. 근데 이건 약간 발레 수업을 선생님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아이들 놀아주는 개념이랄까? 필라테스 진짜 많이 빠지고 뭔가 일반 필라테스 선생님 강사쌤보다 무용과 출신 필라테스 강사쌤 훨씬 더 많이 선호하고 그거 아니면 본인이 어릴 때부터 뭐 좋아하던 거의 다 모델 쪽 많이 빠진 애들 많고 배우 왜냐면 우린 연기를 배우니까 근데 되게 원해서 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하네. 교직이수가 나온 학교 몇 개 없는데 그 나온 학교 나온 애들은 거의 다 교직으로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전이 진짜 없는 거야. 관객 수가 0.78%인 거야. 크게 보면은 국립극장, 뭐 아르코 예술극장, 아니면 뭐 연희동에 있는 극장, 아니면 뭐 예술센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아 내가 공연장 빌려줄 테니까 너네 공연 하나 만들어 이런 계획서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거고 그 극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레퍼토리라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 20살부터 39살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어. 무용하는 애들 보면은 진짜 좋아서 하거나 그만큼 내가 뭘 너무 사랑해. 집에 돈이 좀 많거나. 나중에 그런 쪽으로 빠져도 되지 않나? 공연 기획. 그쪽으로도 많이 빠져. 맞아. 그쪽 연출로 많이 빠지지. 왜냐면은 춤도 쳐본 애가 더 잘 춘다고. 공연도 기획해본 애가 더 잘하거든. 해본 애가 더 잘하고. 근데 이게 또 티오가 많지 않아. 왜냐면 사람들이 다들 뭐 밥 먹고 사는데 중요하지 예술을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들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 하잖아. 뭐 유럽만 봐도 뭔가 다들 공연을 보러 다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매달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놨지만 다들 영화 보러 가지 누가 발레 보러 가겠어. 남들과 똑같이 대학원을 가긴 할 건데 대학원을 가고 싶은 이유는 고등학교 때 최고로 가고 싶었던 학교에 대한 대학원을 다시 시험 보고 싶어서. 왜냐면 그때 못 들었던 한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내 마지막 커리어가 우리 지금 학교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싫더라고. 댄서를 하고 싶은데 무용단이란 단체 속에 들어가기에는 내가 이제 실력적인 면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뭔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프리랜서 댄서로 하면서 안무 댄서라는 게 무용 쪽이야 아니면? 무용이지. 다른 진로를 찾고 그냥 취미로 춤을 춰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셔서 우리 교수님도 나한테 이번에 그랬어. 나한테 시역교수 하래. 결국은 그 직업을 하나 가진 상태로 그렇지. 무용을 추가적으로 하던. 그렇지 취미로 해라.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진로 상담할 때도 교수님이 얘들아 나 너네한테 다 춤추란 말 안 해. 이러셔가지고 너네가 어디든 나는 취업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우리 과가 취업률이 진짜 낮아. 취업률이 이런 말 안 되지만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만큼 대학원 가는 수가 많고. 근데 이게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과 느낌이라. 무용과의 편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 진짜 많아. 나는 무용과라고 안 밝혀. 다들 첫 번째 편견은 당연히 예쁘다. 예쁘다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말랐다. 세 번째 식단 조절 엄청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엄청 열심히 한다. 네 번째는 이건 약간 좀 케바케인데 노는 거 엄청 좋아한다. 다 결국 외적인 느낌이. 그렇지 뭔가 무용이. 나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외적으로 자신감이 엄청 있는 스타일도 아니기도 하고 내 외적인 모습보다 난 나의 내면을 좀 더 봐주는 사람이 좋은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무용과인 걸 밝혀버리면은 일단 내적인 면까지 안 들어와. 그리고 뭔가 다들 뭔가 되게 온실 속 화초로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